여러분,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. 방금 자식하고 전화 한 통 하셨나요? 아니면 며칠째 기다리던 전화가 드디어 왔었나요?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. 목소리 들으면 반가워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왜 이렇게 헛헛하고 서운할까요? 분명히 잘 지내라, 밥 잘 챙겨 먹어라, 좋은 말로 끝냈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내 마음의 불도 같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방금 나눈 대화들을 가만히 되씹어 보게 됩니다.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, 아니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,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.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저 그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.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내 배부른 것보다 좋았고, 나 하나 덜 입고 덜 써서 자식 기 살려주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잖아요.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니 자꾸만 전화기 넘어 들리는 자식의 무심한 말투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지,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야 우리가 진짜 편안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?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지요. 밥은 먹었니? 애들은 어떠니? 요즘 일은 힘들지 않니?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. 네, 똑같아요. 바빠요. 나중에 전화할게요. 그 짧은 대답 뒤에 뚜뚜뚜 소리가 들리면 손에 쥔 전화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집니다. 나는 할 말이 산더미 같은데, 아니 사실 할 말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은 늘 바쁘고 여유가 없지요.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.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,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. 이 서운함의 뿌리는 사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.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.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내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.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지요. 가족이 나의 세상이었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취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식이 독립하고 내 품을 떠났을 때 내 세상에 커다란 기둥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. 사실 자식들은 모릅니다. 우리가 전화를 기다리며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지, 부재중 전화 하나에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.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삶을 사느라 바쁘거든요. 우리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도 그때는 부모님 마음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. 내 자식 키우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친정 엄마 전화 한 통에 귀찮아하며 짧게 대답했던 적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이제야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 그때의 부모님 마음이 보여서 더 가슴이 아린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자식이 무심한 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인생이라는 파도를 넘느라 숨이 찬 것뿐입니다. 우리가 그 파도를 대신 막아줄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.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헤엄치게 둬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보듯 하고 있으니 서로가 힘든 겁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, 자식 생각하는 게 무슨 죄인가 싶으실 거예요. 맞습니다.
죄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이 지금의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자식이라는 화분에 물을 주느라 나라는 꽃밭이 다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셨잖아요. 이제는 그 물조리개를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화를 끊고 나서 서운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? 아마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자식이 했던 말들을 곱씹으실 겁니다. 바쁘다는데 내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붙잡았나? 목소리가 안 좋던데 무슨 일이 있나 하며 걱정의 늪으로 빠지시죠. 그런데요, 여러분. 그 걱정이 자식에게 닿아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? 아니면 내 마음만 더 지치게 하던가요? 서운함은 기대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.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.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니 너도 나를 이만큼은 알아줘야지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.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, 특히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 하면 반드시 병이 납니다. 자식은 부모의 내리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그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주는 법을 배우거든요.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생명의 흐름입니다.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우리에게 다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 서운함이 몰려오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.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. 아니면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. 내 마음의 시선을 자식에게서 떼어내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키웠잖아요. 우리가 없어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갈 능력이 있습니다.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기대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.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,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. 여러분, 세월이 참 빠르지요.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나 싶으실 겁니다.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훈장입니다.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,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애쓴 흔적들이지요. 그 세월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글퍼하지 마세요.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분들이 많거든요. 평생 남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는 게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나를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. 예쁜 그릇에 밥을 담고 나를 위해 정성껏 식사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자존감을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. 가끔은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. 엄마는 왜 자꾸 같은 소리를 해?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. 같은 말들 말이죠. 그럴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으시죠? 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.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잠시 예민해진 것뿐입니다. 그럴 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래, 너도 사느라 참 힘들구나. 그래도 엄마는 내 인생 살란다.
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자식들도 안도감을 느낍니다. 부모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들은 숨이 막히거든요. 하지만 부모님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면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식에게 전화를 먼저 걸지 말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. 대단한 게 아닙니다. 평소 비싸다고 망설였던 과일 한 팩을 사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려 보는 것. 아니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며 햇볕을 쬐는 것.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내 마음의 곳간을 채웁니다. 마음의 곳간이 차오르면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도 허전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, 전화해줘서 고맙다. 나는 나대로 잘 놀고 있으니 걱정 마라 하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지요.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. 부족한 형편에도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냈고 험한 세월 온몸으로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정도면 됐습니다. 이제 자책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. 우리가 보낸 그 인고의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단단한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. 그 지혜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 있으셨습니까? 아니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연락 없는 자식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?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.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그저 사랑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.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차례다라고요.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서운함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겁니다. 그 바람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. 여러분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까운 친구분들께도 전해주세요. 우리 나이엔 서로 마음 나누는 게 보약보다 낫지요.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화하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오늘 밤은 근심 다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. 누군가는 먼저 변해야 관계가 달라집니다. 지금까지 칠순 작가였습니다.